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구글이 제미나이 3를 출시했는데 상당히 강하다,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AI주 랠리를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주요 증권사들이 미증시 더 올라갈 수 있다, 조정은 매수의 기회다, 이런 분석을 내놓은 점도 역시 영향을 줬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어제 전강 후약으로 끝났는데 신용 물량이 좀 터진 것 같고요. 그리고 MSCI 리밸런싱도 일부 영향을 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넉넉하게 올려놓으면서 그런 이제 국면에서 벗어나게 되는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 과정에서 SK하이닉스 순매도 규모가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 그리고 그 과정에서 SK하이닉스 매도, 이게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컴백하지 않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이 됐었는데, 오늘 장에서 외국인들의 매수로 바뀌게 되는지 좀 주목을 해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나스닥이 제일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11개 업종 중에서 9개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에너지하고 필수 소비재 빼놓고 전부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특히 이제 구글이 속해 있는, 그리고 엔비디아 등 그리고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포함되어 있는 업종이 가장 크게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전체적으로 기술주가 시장을 주도했고, 기술주들 강세 보이면서 다른 종목들까지 딸려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 하루였습니다.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구글이 이제 제미나이 3를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변에서도 뭐 어제 쓴 사람들 이야기 나오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 나왔다,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에는 알파벳 쪽으로만 자금이 집중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냥 AI주 전체적으로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만 나왔다면 AI주가 못 올라갔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엔비디아가 AI 거품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현금 많다, 그리고 외상거래, 우리 외상 잘 회수되고 있어, 외상 안 주는데 별로 없는 것 같아, 아직까지는 좋아, 그리고 AI 버블에 대해서도 이제 초기인데 버블 이야기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야, 이런 식으로 사안사안마다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중국에 대해서, 중국의 AI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AI 칩 수출 여부가 결정되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뭐 러트닝 장관이 트럼프가 결정할 거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트럼프의 결정에 따를 예정,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거는 안 돼도 뭐 달라지는 건 없는 거고, 되면 엔비디아에 좋은 거고, 이런 거니까 시장에서 이제 주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 막 빠지고 뭐 여기저기서 매도했다는 얘기 나오곤 있는데, LPL 파이낸셜에 의하면 기관들은 3분기 엔비디아 주식을 3,500억 달러 가까이 추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플러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분합이 한 2조 달러, 그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빠지게 그냥 둘까,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일부에서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요 증권사들이 빠지면 기회다, 어차피 증시 다시 올라갈 거다, 이런 분석을 연이어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오늘 나온 보던데, 그 백악관이 오바마 케어 보조금을 2년 연장할 것 같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지금 오바마 케어 때문에 예산안 막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오바마 케어의 보조금 대상자를 다시 정하고 2년 동안 연장할 것 같다. 그러면 1월에 이제 예산안 편성에 별 문제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시 예산안 편성해 놨잖아요, 셧다운 때문에. 근데 만약에 저게 연장이 된다라면 1월에 별일 없이 그냥 예산안은 정상적으로 편성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떤 해석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엔 존 윌리엄스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크리스토퍼 원래 이제 비둘기파적인 사람입니다. 금리 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인플레이션보다 고용 악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고용 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뭐 고용이 좋아졌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자기는 보진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하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메시지를 내놨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70%였던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지금은 80%를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도 투자자들에게는 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사들이 오늘 매수해야 돼, 이런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에서는 증시 매도세 거의 끝나가는 것 같다, 연준은 결국 금리 내릴 거고 AI 효율성이 기업들의 실적을 좋게 만들 거야, 뭐 이런 주장을 했고요. 도이치뱅크 같은 경우는 내년도 8,000포인트까지 올라간다. 뭐 기업들의 실적 좋고 관세 불확실성이 완화가 되고 있고, 감세라든가 AI 투자 이런 것들이 증시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할 거고, 다만 이제 금리는 당분간 동결할 것 같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버코어 같은 경우는 내년도 7,750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을 내년도 287달러 잡았는데 296달러로 상향 조정하면서 실적을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증시도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했고요. 물론 이제 오늘 보수적인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수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더라 이런 식의 어떤 이제 코멘트를 내놓는데 변동성이 커져서 투자자들이 위축되고 있고 이게 안정되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추격 매수를 자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 외에 뭐 약간 이제 보수적으로 보는 증권사들도 일본에 있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사야 돼. 이런 주장들이 훨씬 더 많이 나온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것 중에 뭐 미증 씨가 이번 주 추수감사절 구간에서 좀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날짜별로 보면 오늘이 그 미증 씨를 날짜별로 평균 등락률을 다 표기한 표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날짜가 3위 안에 들어가는 날이래요. 그러니까 11월 24일이 미증시 상승률 3위 안에 들어가는 강한 날인데 또 그렇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게 이제 미국이 11월로 이렇게 놓고 오면 지난주 만기 주에는 좀 약했다가 만기가 풀리면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으로 진입하면서 그때부터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차트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점도 과거에 강했던 주간이니까 일단 월요일에 매수해 볼까? 뭐 이런 식의 움직임도 일부 가동이 됐던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오늘 뭐 이제 대부분 대형주들 다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알파벳은 아무래도 뭐 제미나이 3 호평 때문에 6% 사상 최고치 경신 그리고 6개월 상승률로는 역대 최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졌고 뭐 마이크론테크, 브로드컴 이런 기업들은 또 AI주 강세 재개되고 있고 또 이제 뭐 최근에 이어졌던 뭐 투자, 과잉 투자 뭐 이런 우려도 완화가 되다 보니까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테슬라가 또 급등했는데 자체 AI 칩을 설계한다더라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뭐 전기차 종목, 로봇 종목, 지금은 이제 AI 종목 이런 위상까지 좀 갖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고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알츠하이머 관련된 임상 실패 보도가 나오면서 오늘 좀 주춤했고요. 그다음에 록히드 마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된 것 같다 이런 식의 또 보도가 나왔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유럽에서도 방산주가 약했고 그러니까 미증시에서도 이제 방산주들이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오늘 어쨌든 AI주가 시장을 주도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마이클 버리가 오늘 뉴스레터를 개설해서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헤지펀드 운영하다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게 헤지펀드 청산하고 이제 정리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걸로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오늘부터 활동을 재개했는데 하필이면 버블이야 막 이런 메시지를 딱 내놓은 날 AI주들이 급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타이밍이 안 좋았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마이클 버리가 이제는 다양한 발언을 쏟아낼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후에 이제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겠죠. 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걱정하는 것도 계속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회사채, 그러니까 돈을 많이 빌리고 있다. 근데 최근에 어느 정도 돈을 많이 빌렸냐면 3개월 동안 회사채 발행한 규모가 3년 동안 발행한 것보다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과도하게 빚을 지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이 일부에선 제기가 되긴 했는데, 근데 어쨌든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장사가 잘 되면 매장 크기를 키우는 게 맞잖아요. 예, 그래서 매장 크기를 키우는 게 맞는 거다. 그러니까 그래야 또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석하는 것도 있고 빚만 보는 데도 있고 이렇게 좀 시장에서 시각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최근에 음봉이 너무 많아요. 어제 같은 경우 사실 올랐어야 되는 날인데 리밸런싱까지 겹치면서 그러니까 리밸런싱이라는 건 포트폴리오를 갈아치우는 거.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갈아치우는 거예요. 무조건 팔아. 그 다음에 채울 거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기계적으로 갈아치우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영향도 있어서 어제 좀 음봉이 나왔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제 월간으로는 되게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2023년도 10월 이후에 월간 하락률로는 가장 커져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볼 때 양봉의 절반을 내주면 안 된다. 그 전에 나왔던 양봉의 절반 정도 이상은 안 된다. 그래서 보통 3,600, 3,700 정도를 이제 마지노선으로 보긴 하는데 마지노선을 보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이 위치에서는 아주 급등을 하면서 좀 벗어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좀 빠르게 4,000포인트를 회복하지 않으면 4,000이 저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이제 4,000으로 회복되는 흐름으로 가게 되는지가 이제 상당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거고. 근데 외국인들이 어제 같은 경우 제가 일부러 시간대별로 다 데이터 이제 저장해 놨었거든요. 10시 반까지 매도가 별로 안 나왔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린 25% 안쪽으로 매도 비중이 줄어들면 외국인들의 매도는 피크가 지나간 거고
이제 끝난 걸로 봐도 된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있었으니까. 근데 어제 오전에 10시 반에 저런 데이터가 나왔었다가 12시 40분경에 27% 가까이 올라가더니 이제 2시에는 28%로 올라가고, 뭐 마감에는 리밸런싱 때문에 뭐 40%까지 올라갔으니까 그거는 빼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안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들의 어떤 뭐 순매수, 전기전자 업종의 상승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만약에 외국인들의 매도 비중이 여전히 높다면 아직까지는 수급이 불안정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전체 매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데이터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니까 이건 제가 마감 방송에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하는지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팔던 애들이 그냥 다 끝낸 건지, 이거 리밸런싱 계기로 끝낸 건지,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코스닥인데, 코스닥 시장이 어제 저는 오후장에서, 그러니까 뭐 오후장 갑자기 하락한 게 그때 뭐 몇 가지 계기가 있긴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이닉스가 빠지면서 밀린 것도 있긴 했지만, 저는 신용이 터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860이 되게 중요하고, 860을 어중간하게 이제 그 부근에 있으면 오후장에서 밀릴 거다. 제가 어제 오전 방송에서 그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지금 신용이 되게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용에 따른 어떤 부담이 좀 있고, 이 신용 물량들이 이제 털리기 시작한 것 같다. 지난주부터. 그래서 그 마이너스권에 어설프게 머무르면 어제 참던 물량이 오늘 나오고, 오늘 또 마이너스권에 몰리면 또 내일 또 나오고,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전 그 기준선을 860으로 잡았었거든요. 근데 어제 저점이 850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85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0 부근에서 코스닥이 어설프게 머물게 되면 오후장에 갑자기 또 신용 관련된 물량이 뚝 나오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반대매도 나온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유, 나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 그리고 반대매도 나가기 전에 나는 정리해야지, 이런 투자자들이 늘어난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같이 미증시가 올라간 날 최대한 넉넉하게 올라갈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870 이상 확 올라가지면 상당히 그 기준선에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건 신용 우려를 덜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상당히 멀리 올라가는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쨌든 신용 물량이 좀 줄기 시작했어요. 이거는 나쁘게 보면 매물이 터진 거고, 좋게 보면 신용 부담이 떨어지기 시작한 걸로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 코스닥은 밀리면 이제 그 부담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최대한 넉넉하게 올라가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메인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어제 장중 내내 플러스로 돼 있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HBM4를 이제 계획대로 출시할 것 같다. 뭐 한때는 이제 설계 문제 때문에 제대로 출시 안 될 거야, 그러니까 양산이 안 될 거야,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계획대로 나올 것 같다라는 메시지인지 그 때문인지 몰라도 어제 오후 들어서 하이닉스가 빠졌었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외국인들이 장중에 매수였고 동시효과의 매도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장에서 하이닉스가 외국인들의 매수를 받아냈는지, 그러니까 매수로 전환이 되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외국인들이 그동안 11월 내내 매도했잖아요. 11월 내내 매도하는데 그 중심에 하이닉스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매도가 끝나면 외국인들 매도 공세도 지나는 걸로 보여질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거래대금도 되게 중요한데, 어제 하이닉스 거래대금 4조 4천억, 삼성전자 4조 원, 두 종목 8조 원대 중반 정도의 거래대금이 나왔는데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보다 많았거든요. 근데 특정 종목들의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그 코스닥 하락 종목이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금 손리, 이것 팔고 저쪽 가서 단타나 치자, 뭐 이런 게 만들어지면서 좀 시장이 왜곡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비중이 좀 줄어드는지 여부도 이제 상당히 중요한 걸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미증시에서 AI주의 매수가 다시 집중됐습니다. 한국 증시의 외국인들의 보는 시각이 또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게 되는 기회가 될 가능성이 있고, 또 금리 인하 확률, 그러니까 시장을 올렸던 3대 재료가 우리나라 증시 부양책, 금리 인하 기대감, AI주 랠리, 이거였잖아요. 근데 이 두 개가 꺾였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실제로 외국인들이 반응을 할 거냐, 이거에 대해서 그냥 기분만 좋다가 반응을 안 하면 오후장에 밀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기준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반도체뿐만 아니라 2차전지 제약같이 시가총액 상단 종목에서 적어도 2개 이상의 양봉이 만들어져야 지수에 대한 신뢰도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후장, 특히 오전보다 오후장의 이 흐름이 유지가 되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에
하도 버블 얘기하니까 구글에서 AI 버블에 대한 검색량이 확 올라갔대요. 예, 그래서 이제 올라가서 여기에 대해서 민감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툭하면 악재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져 있는 상태라서 이거를 좀 윽박지르는 상승이 나와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 하루 갖고는 안 되고 연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아 버블 때문에 나는 괜히 팔았네 이렇게 되면 오히려 또 매수로 바뀔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속성이 필요하고 실제로 수급이 움직이느냐 그래서 양봉이 나오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점도 기억을 해둬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예,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10만 명 갈 때까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으니까 정말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